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제가 합격으로 와가지고 이 합격의 법학원으로 옮겨와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변호사 시험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강의 진행 내용은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에 국한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일단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좀 이런 시기인데 이때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소화해 놓게 되면요. 일단 나중에 정규 강의, 보통 이제 정규 강의가 나중에 정규 강의 쪽으로 옮겨가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정규 강의 전에 기출을 소화해 놓게 되면은 항상 이게 기출이 숙제예요. 그래서 정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기출 문제집 봐야 돼요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봤으니까 앞서가게 되고, 기출 문제는 가장 정선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소화시켜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강좌를 설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자, 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강의 진행, 자,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키형법, 자, 이름도 참 예쁘게 지어졌죠. 355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소급 금지 원칙 적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설문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상세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갑은,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인데, 자, 이런 것 배웠었죠. 소급표 금지 원칙. 자, 소급표는요, 이 쟁점하고 관련돼서는 소급표는 형벌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시간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릅니다. 형벌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의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보안 처분은 어떨까 하는 문제가 됩니다. 보안 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건가인데, 이런 논리는요, 이게 형벌하고 집에서 혼나는 것하고 비교는 되질 않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처분은요, 형벌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시험은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 형벌하고 보안 처분을 달리 보는 이원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럼 시험 문제에서요, 어때요? 주어진 형사제재가 보안처분으로 분류가 되면은 형벌하고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형벌의 원리와 달리 보안처분이라도 보안처분은 소급표가 인정되게 되겠죠. 됐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형벌하고 보안처분이 왜 이렇게 다른가? 자, 판례는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라 그러고요.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 제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논리적으로 요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죠. 형벌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불법이어야지만 과거의 형벌을 지금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형벌은 소급할 수 없다가 되는데, 이건 장래 위험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장래 위험성에 대처하려면 현재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그 효과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달라요. 형벌은 과거 지향적 제재,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강의 때마다 똑같이 설명을 드리죠. 보안처분인데, 첫째, 이거는 하나만 외우면 돼요. 우리 형법상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관련돼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안처분의 형식도 보안처분이고 그 실질도 보안처분이 했는데, 나머지가 바로, 자, 여기는 지금 없지만은 보호관찰, 신상공개명령, 그리고 전자발찌제도, 전자감시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끝났네요. 사회봉사명령은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먼저 이쪽부터 보실까요? 집행유예 시에 부과하는 보호관찰은요, 장래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보안처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보호관찰을 과거의 범죄에 소급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신상공개명령, 전자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런데 사회봉사명령은요, 이것은 시험 문제가 세 지문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판례는 보안처분의 일종이지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분류상으로는 보안처분으로 분류가 되지만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랬어요.
왜요? 사회봉사명령 기간 동안에 뭘 해요? 자유롭게 놀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기간 동안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형벌의 실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지문에는 안 나왔지만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이 행위 당시에는 100시간에서요. 재판 당시에는 재판 당시에는 200시간으로 올린 사회봉사명령은 과거의 범죄에 소급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나온 결론처럼. 그러니까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일단 맞아요. 판례하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의 일종이지만 형벌처럼 취급해서 소급할 수 없다. 그 예가 무엇인가?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올린 저 사건. 이렇게 지문이 3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가번에 첫째 줄에 사회봉사명령 세모 해보실까요? 크게. 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나중에 제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왜 세모했는가 하면 저는요, 뭐가 잘 안 될 때는 세모를 하고 잘 될 때는 동그라미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이건 소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됐고, 다음. 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얘기를 안 했지만 가번 할 때 지금 판례를 몇 개나 했어요. 하나, 둘, 세 개를 더 붙여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것은요, 이런 거죠. 자, 법률의 변경은요, 법률이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법률이 불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소급할 수 없다는 데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불리하게 변경됐을 때는요, 또 양형 기준이 불리하게 사후에 범죄 후에 설정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변경 양형 기준에 설정 그랬지만 양형 기준이 없다가 있어졌으니까 변경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법률하고 판례는요 같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판례의 변경은 소급할 수 있게 돼요. 양형 기준도요. 우리 대법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표현을 써요. 판례 내용 속에 보면은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법률이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민법 총칙을 배웠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판례는 법원성을 부정받잖아요. 대륙법계는. 그래 안 그래? 법원성을 부정받는단 말은 법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나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나중에 설정한 것을 설정 전에 범한 범죄에다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양형기준 삼을 수 있다. 동그라미 양형기준. 마번에 보시면은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 즉 판례를 불리하게 바뀌었죠. 자, 판례의 변경은 불리하더라도 유리할 때는 물론 소급할 수 있고 불리해졌더라도 법률의 변경이 아니니까 소급할 수 있다. 판례의 변경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소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되면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동그라미 했던 기억이 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때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됐죠. 그 전에 이미 다 끝은 났지만은요. 다음 라번입니다. 라번부터 먼저 보시면은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인데, 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정지시킨다. 즉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죠. 정지가 되면 정지된 만큼 연장이 되니까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소급케 하는 법률을 뭐라 그래요? 진정소급입법이라 그러죠. 진정소급입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건 외우려고는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이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진행 중인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소급하는 이 법률을 뭐라 그러죠? 이 법률을 부진정소급입법이라 그러는데 개념 정도는 선택형으로 나왔을 때 오선지는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선지로 쓰일 테니까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죠. 이미 끝난 마당에 소급시키는 법률을 진행 중인 끝나가는데 소급시키는 걸 부진정소급이라 그래요. 끝난 마당에 다시 문제 삼으면 기분 더럽게 나쁘죠. 근데 어때? 끝나가는데 다시 문제를 삼는 건 아직까지 덜 끝났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지자면 뭐가 돼요? 둘 중에 한 개를 소급시킬 수 있다 그러면 부진정소급
입법을 먼저 인정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요건을 더 강조할 뿐이지 진정 소급 입법까지도 긍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어요.